이제 그 사용 관리자가 로그인 계정을 이제 권한을 허용하였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로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되고, 처음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목록이라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라는 개념은 실제로 그 프로젝트 단위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알고리즘이나 학습 모델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푸블릭 프로젝트라는 어떤 계정이든 접근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어떤 계정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실제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싶지 않으면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프라이베이트랑 푸블릭이라는 공개 범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프라이베이트는 이제 모든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해야만 그 사용자가 프로젝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블릭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용자가 이제 프로젝트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메인 화면에서 학습 플랫폼, 추론 플랫폼, 그리고 프로젝트 설정이라는 크게 세 가지의 메뉴로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설정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목록들이 보이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값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프로젝트 상세,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는 멤버 관리,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실제 추론 서비스가 얼마나 호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론 모델 통계, 그리고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는 여러 가지의 실행 환경을 이제 독립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학습 모델이나 서비스에 대한 실행 환경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 환경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모듈이라는 소스를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학습 모델을 생성하는 학습 알고리즘 소스도 이제 학습 알고리즘 관리라는 메뉴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플랫폼 사용자가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실행 환경 관리에서 실행 환경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가장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현재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실행 환경을 관리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MXNet이라는 실행 환경으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실행 환경 쪽에서 그 생성을 해주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모든 실행 환경을 그 도커라는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행 환경이 구성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도커 이미지 명이라는 부분을 네, 그 사용자가 이미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도커 이미지 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설명 부분에는
뭐 MXNet에 대한 뭐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실제로 필요한 모듈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네, 이 requirement라는 탭에 실제 필요한 모듈들을 작성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커라는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서 실행 환경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본으로 기본 이미지로 사용하고 싶은 도커 이미지를 맨 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뒤에는 이 리퀘어먼트에 실제 파이썬 모듈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그 베이스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제 도커 이미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실행 환경을 작성하신 뒤에 이제 실행 환경 배포 버튼을 눌러주시고 실제로 배포를 진행해 주시고 환경 구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실행 환경 구성이 실제로 이제 환경을 구성하고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실제로 실행 환경 구성이 잘 구성이 되었다는 부분은 이제 이 로그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그 진행하고 있는 로그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행 환경이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시면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전처리 모듈 관리 부분입니다. 전처리 모듈 관리 쪽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의 특정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전처리 모듈 관리 쪽에 전처리 모듈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실제 전처리 모듈을 등록을 해주실 수 있고, 앞서 만든 실행 환경을 이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입력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데이터셋에 대한 입력 값 형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이 바이트 파일이면 바이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셋이 뭐 일반 파일 형태거나 아니면은 뭐 CSV 같이 정형 데이터라고 하시면 이런 그 정형 데이터에 대한 int 64, 플로트 64 이런 값들을 입력 형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출력 형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셋이 이제 실제로 전처리를 진행한 후에 뭐 CSV나 어떤 특정 출력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 형태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 전처리 모듈에서 사용자가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해서 쉽게 이제 그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x라는 파라미터 값을 이제 생성을 해주시고 이 밸류 값을 1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실제 소스 코드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불러와서 실제로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 부분은 실제로 전처리가 동작하는 소스 코드를 이제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플랫폼에서 전처리를 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제로 학습용 전철이라고 해서 학습이 진행되기 전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학습용 전처리 부분은 이 프로세스 포 트레인이라는 함수 쪽에서 네, 그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모듈 탑재 가이드라고 해서 실제 가이드 문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 탑재 가이드 쪽에 조금 상세하게 사용법이나 어, 작성법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 모듈 탑재 가이드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듈 탑재 가이드를 확인을 해주시고 실제로 전처리할 소스를 작성을 해주신 뒤에 실제 메인 소스, 실제 실행을 할 소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전처리 모듈을 저장을 해주시면 네, 실제로 그 이제 전처리 모듈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예시 모듈인데 전처리명은 이제 엑스레이에 대한 전처리 그리고 실행 환경과 실제 파일 타입에 이제 네, 이 전처리를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각 규격에 맞춰서 실제 전처리 소스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 모듈을 생성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실제로 학습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습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이 학습 알고리즘이 어떤 카테고리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학습 알고리즘이 실제 어떤 실행 환경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PU 지원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실제로 알고리즘이 동작할 때 GPU 자원을 할당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공통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랫폼에서 이제 보통 학습을 진행할 때 자주 쓰이게 되는 공통 파라미터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이렇게 다 눌러주시면 러닝 레이트나 드롭아웃 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UI에서 쉽게 설정을 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그 학습 알고리즘 소스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쉽게 파라미터의 값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지 X 값을 분류 값을 1로 설정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실제 그 알고리즘이 동작을 할 때 이 파라미터 값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 설정 부분은 네, 그 플랫폼에서 이제 그 시각화 쪽으로 차트를 볼 수 있게 저희가 레퍼런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레퍼런스에 맞춰서 네, 실제로 사용을 해주시면 어큐러시나 로스, 컴퓨터 매트릭스, 프리시즌 리콜, 번스코어 같은 시각화 차트를 실제로 학습이 진행되는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처리 모듈과 마찬가지로 이 소스 코드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레퍼런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알고리즘 탑재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 가이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레퍼런스에 맞춰서 꼭 구성을 해주셔야지 실제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기본으로 저희가 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런점 PY나 모듈 탑재 가이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샘플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모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에디셔널이라고 해서 그 파라미터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이 값은 실제로 알고리즘 소스 쪽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뭐 트레인 그리고 뭐 인리 서비스, 인퍼런스 이 레퍼런스에 맞춰서 알고리즘 소스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알고리즘을 이제 그 작성을 해주시거나 업로드를 해주실 때 네, 이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뭐 업로드를 해주시면 좀 쉽게 업로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플랫폼을 접속을 하게 되고 실행 환경 전처리 모듈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등록을 완료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이 학습 플랫폼이라는 메뉴에 가서 이제 학습에 관련된 이제 행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순서는 이 목차, 이 메뉴 목차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 데이터셋 관리 쪽에서 네, 데이터셋 등록 화면을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고 이 데이터 저장소는 뭐 데이터베이스, 뭐 HDFS, 뭐 파일 그룹 저장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파일 그룹 저장소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블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올려져 있는 데이터 소스가 이제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게 되지만 만약에 프라이베이트로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 데이터 소스는 아마 존재를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네, 들어오게 되면은 파일 업로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 그 실제로 데이터 소스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리스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등록을 해주시면 실제로 네, 데이터 소스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신 뒤에 데이터 분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뭐 파일 데이터나 뭐 CSV 데이터 여러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뒤에 그 실제 분석 값에 대한 정보들을 이 데이터셋 정보 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실제 그 분석된 뒤에 데이터셋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셋은 네, 데이터셋 상세 화면에서 데이터 분포도나 실제 뭐 타입 값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으면 이제 전처리 모델이라는 이제 네, 전처리 모델 설계 쪽으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전처리 모델은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제로 전처리가 일어나는 모델을 생성을 해주는 이제 전처리 모델이라는
개념을 좀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전처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처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컬럼 값 중에서 뭐 어떤 컬럼을 뭐 유니크한 아이디 값으로 설정을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라벨 값 같은 경우는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서 보통 이제 어떤 그 컬럼을 라벨 값으로 설정을 해 주실지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이디과 라벨 값을 설정을 해 주시고, 실제로 이 컬럼들 중에서 뭐 어떤 컬럼을 전처리를 진행할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뭐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으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전처리 모듈 그리고 알고리즘 소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보통 샘플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똑같이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라벨 값은 보통 이제 오디널 전처리를 이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전처리 모델을 생성해 주신 뒤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 모델 상세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만들었던 정보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고, 실제로 이제 전처리가 진행이 됐는지 맨 아래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시고 실제로 전처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렇게 상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실제 전처리가 일어난 행위에 대한 부분은 상세 버튼을 눌러주신 뒤에 이 로그 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제로 전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이제 임의로 좀 사용자 로그를 찍을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처리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그 전처리 모델을 가지고 학습 모델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CNN 알고리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뭐 CNN이나 DNN 같은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주셔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은 DNN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공통 파라미터를 전부 다 사용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공통 파라미터를 실제로 선택을 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러닝 레이트나 드랍아웃 레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UI상에서 쉽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사용자가 임의로 올려주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UI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실 수는 없고, 직접 그 뉴럴 네트워크를 알고리즘 소스상에서 이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탑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UI상에서 조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DNN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학습 모델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학습 모델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학습 모델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이 공통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설정 값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학습 상태에 대한 부분도 네, 그 학습 진행 중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로그는 실제로 학습 행위가 일어날 때 그 로그를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처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이제 임의로 만든 로그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PU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뭐 CPU나 메모리, GPU의 개수를 설정을 해주셔서 실제로 그 리소스를 받아와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CPU 메모리, GPU를 설정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서 학습 모델을 이제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 네, 에포크를 조금 더 올려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레퍼런스를 맞춰서 소스 개발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차트 값도 학습이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고 어, 네, 학습에 대한 결과값이 좀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하시면 이 학습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 형태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배포는 이제 이 모델 배포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네, 실제 배포되는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배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서비스 모델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서비스 모델도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할 모델이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처음에 들어오시면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CPU를 사용할지 뭐 GPU를 사용할지 뭐 메모리를 얼마 사용할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뭐 보통 간단한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GPU를 사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 CPU나 메모리의 값만 설정을 하고 네, 리소스가 이렇게 할당이 되면 서비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서비스 시작이 되었다고 네, 메시지가 보이면 실제 서비스가 네, 운영 중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 그 운영 중으로 변경된 서비스는 목록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웹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네, 실제 이 추론 모델 테스트 입력 값에 테스트할 값을 네, 입력해 주시고 테스트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값이 웹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추론 모델 테스트를 진행할 실제 로그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고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로 로고를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냥 기본 로고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그 API로 한 번 더 감싸게 되는데 추론 API 관리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네, 그 외부 API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신규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API는 이제 그 외부의 REST API 형태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방금 생성했던 네, 프론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REST API로 외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API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API 상세 화면으로 오시면 방금 생성했던 그 API에 대한 호출 정보나 상세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API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API 사용 정보를 보시면은 실제 호출되는 API URL, 그리고 뭐 실제 그 인풋 값, 그 호출해야 되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호출이 돼야 되는지도 예시가 나와 있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API도 마찬가지로 그 추론 서비스와 동일한 이제 호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외부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꼭 API 형태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인 플랫폼 사용 교육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